한국의 건설사들은 중동을 비롯해 말레이시아, 태국, 싱가포르, 중국 등의 국가들에서 그 능력을 발휘했습니다. 이 중에 최근 싱가포르의 지도를 바꿔놓았다는 말을 듣는 한국의 건설사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한국의 현대건설입니다. 현대건설은 말 그대로 싱가포르의 바다를 황금의 땅으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도시국가인 싱가포르의 최대 과제는 부족한 영토 확보였습니다. 싱가포르의 영토는 부산보다 작았지만 인구는 부산보다 220만 명이나 더 살고 있어 세계 1, 2위의 인구 밀도를 다투었습니다. 이 같은 이유로 싱가포르는 부족한 산업단지 확충을 위해 부지를 조성하는 것을 오래전부터 국책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현대건설은 싱가포르의 영토를 늘리고 용도를 바꾸는 국책사업의 대역사를 맡은 주역이 되었습니다. 현대건설은 싱가포르의 메릭공사 핑거1과 핑거3를 잇따라 따냈습니다. 지난 2014년 7월 첫 삽을 뜬 메릭공사로 현대건설은 싱가포르의 바다를 조금씩 메워 땅을 넓혀왔습니다. 1981년 플라우 테콩 메릭공사 수주로 싱가포르 건설시장에 처음으로 참여한 현대건설은 지난 39년간 준설 메릭공사를 통해 싱가포르 국토의 7%에 해당하는 토지를 새로 만들어냈습니다. 결국 부산 크기였던 싱가포르 영토는 이제 서울 크기가 넘을 정도로 바뀌고 있습니다. 싱가포르에서 바다를 향해 손가락 모양으로 튀어나온 핑거1은 인구 580만 도시국가 100년 대계를 자주우지할 수 있다는 말을 들어왔습니다. 핑거1 프로젝트는 여의도 면적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바다를 메워 국토를 넓히는 대규모 메릭공사 프로젝트로 싱가포르는 이곳을 아시아 해양 허브의 중심지로 만들겠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현대건설은 지난해 핑거1을 성공적으로 끝냈고 2018년 맡은 핑거3 공사를 순조롭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2018년 2월 수주한 핑거3 메릭공사는 11억 달러, 하나로 약 1조 2천억 규모로 2017년 3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이번 공사는 현대건설이 싱가포르에서 참여한 17번째 메릭공사였습니다. 현대건설이 싱가포르에서 계속해서 메릭공사를 진행할 수 있었던 이유는 기술력과 인프라 때문이었습니다. 현대건설은 자체 제작한 케이스는 운반에 설치할 수 있는 2만 톤급 해상 플로팅 독을 보유하고 있으며 무엇보다 현대건설이 만든 케이슨의 경쟁력은 놀라울 정도였습니다. 케이스는 바다를 매립하는 데 쓰이는 콘크리트 물막이로 교량의 기초, 방파제, 암벽 등의 본체형 구조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현대건설이 만든 케이슨의 크기와 제작 속도나 디자인 역량은 중국, 벨기에 등을 비롯한 후발주자보다 뛰어나고 압도적이었습니다. 현대건설은 경쟁사에 비해 케이슨의 크기와 중량을 키우면서도 두께는 줄이고 빨리 만들어내며 정확히 설치했습니다. 특히 현대건설의 제품은 벨기에 업체가 제작한 케이슨보다 두께가 10여 미터가량 얇았습니다. 이 차이는 원가를 비롯한 양사의 기술 격차를 확연히 보여주었습니다. 현대건설은 핑거1 매립 현장에 케이스만 92기를 설치했고 투하스 핑거3에는 싱가포르 내 최대 규모인 227암 케이슨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또한 핑거3 현장에는 현대건설이 최초 개발한 콘크리트 양생 자동화 시스템과 공장형 케이슨 슬립폼 등 신기술이 적용될 예정입니다. 싱가포르는 현대건설의 능력을 인정하며 신뢰해왔습니다. 현대건설은 싱가포르에서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년 연속 건설 대상을 받아왔고 품질 우수, 건설환경 선도기업, 환경 인증, 프로젝트 시공 능력, 프로젝트 생산성 등 5개 부분에서 지금까지 총 27차례나 수상했습니다. 그동안의 신뢰로 인해 현대건설은 지난해 12월 싱가포르 육상교통청이 발주한 약 5,094억원 규모의 북남고속도로를 단독 수주했고 올해 1월에는 싱가포르 스포츠청이 발주한 2,700억원 상당의 풍골 스포츠센터 시공사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또한 현대건설은 싱가포르뿐만 아니라 중동과 동남아 시장에서도 연이어 수주에 성공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7월에는 사우디 아람코가 발주한 마잔 프로젝트를 3조 2천억원에 수주했고 12월에는 베트남에서 3천억 규모의 베가시티 복합 개발 사업을 따냈습니다. 또한 올해 1월에는 카타르 루사이 플라자타워, 알제리 복합화력 등 2조 4천억원의 수주를 따냈습니다. 작은 도시 국가이지만 구매력 기준 1인당 GDP가 세계 3위인 싱가포르는 금융과 관광, 무역에 앞서는 최첨단 국가가 되었습니다. 싱가포르가 이렇게 성공하게 된 데는 한국의 역할과 도움을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관광지로 유명한 싱가포르의 상징적 건물이 된 마리나 베이센지는 이를 지은 쌍용건설의 명성을 높여주었고 이젠 현대건설의 매립공사로 늘어난 싱가포르의 영토는 한국 건설사들의 위용을 더욱 드높여줄 전망입니다. 이상 쓸멍이었습니다.
적용한다. 업계 최초의 시도다. 삼성전자가 제조 기술 면에서 파운드리 시장 1위인 대만 TSMC에 밀리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삼성전자는 13일 3차원 적층 패키지 기술인 X큐브를 활용해 만든 테스트칩 생산에 성공했다고 발표했다. EUV 전공정뿐 아니라 후공정에서도 첨단 기술 경쟁력을 확보하게 됐다는 것이 회사 측 설명이다. X큐브는 반도체 칩을 위로 쌓아 올리는 기술이다. 일반적인 시스템 반도체는 CPU, GPU 등 핵심 기능을 하는 로직 부분과 캐시 메모리의 기능을 담당하는 슈램으로 나뉜다. 이 두 부분을 평면으로 나란히 배치하는 것이 지금까지의 설계 방식이었다. 삼성전자는 로직과 슈램 부분을 위로 쌓는 방식을 활용했다. 전체 칩면적이 줄어드는 만큼 완제품 설계가 한층 더 자유로워진다. 크기만 줄어드는 것이 아니다. 실리콘 관통 전극 기술을 활용 것도 X큐브에서 눈여겨볼 대목이다. TSV는 칩에 미세한 구멍을 뚫어 상단 칩과 하단 칩을 전극으로 연결하는 패키징 기술이다. 와이어로 칩을 연결하는 종전 기술에 비해 데이터 전송 속도가 빨라지고 전기도 적게 소모한다. 강문수 삼성전자 파운드리 사업부 마켓 전략팀 전무는 X큐브는 10년 내로 시스템 반도체 분야에서도 1위에 오르겠다는 내용을 담은 반도체 비전 2030을 현실로 만드는 데 큰 기여를 할 기술이라며 슈퍼컴퓨터, 인공지능, 5세대 이동통신 관련 기기를 만들 때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X큐브는 삼성전자의 파운드리 고객사를 겨냥해 내놓은 기술이다. 고객사들이 X큐브 설계 방법론과 설계 도구 등을 활용해 EUV 기술 기반 칩 개발에 바로 들어갈 수 있게 했다. 이미 업계에서 검증이 끝난 삼성전자의 양산 인프라를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칩 개발 기간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이 회사 측 설명이다. 업계에서도 삼성전자 X큐브 기술의 가치를 높게 평가하고 있다. 파운드리 업계 1위인 TSMC와 경쟁할 수 있는 무기를 얻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미세공정 기술 전쟁에서 TSMC는 삼성전자에 한 발 앞서 있다. 이미 올해 상반기부터 5나노미터 공정을 활용해 양산품을 찍어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7나노 공정에 X큐브 기술을 적용하면 5나노미터 공정에 못지않은 품질의 제품을 만들 수 있다며 TSMC와의 기술력 격차가 거의 사라졌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시장 조사업체 트렌드포스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기준 TSMC의 시장 점유율은 54.1%다. 삼성전자는 업계 2위지만 점유율이 15.9%에 불과하다. 삼성전자와 경쟁 관계인 인텔, 퀄컴 등이 기술 유출을 우려해 TSMC에만 칩 생산을 맡기고 있다 보니 점유율 차이가 줄지 않고 있다. 기술력도 점유율 차이를 설명하는 요인 중 하나다. 굳이 대안을 찾지 않을 만큼 TSMC의 기술 높다는 설명이다. 한편 삼성전자는 오는 16일부터 18일까지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고성능 반도체 연례 학술 행사인 합칩스 2020에서 X큐브의 기술 성과를 공개할 계획이다. 글로벌 반도체 위탁 생산 시장에서 선두를 추격 중인 삼성전자가 7나노 시스템 반도체 칩을 위아래로 쌓는 데 성공했다. 평면으로만 배치하던 반도체 칩을 세로로 쌓을 수 있으면 제품 내 활용 공간이 넓어져 설계가 유리해진다. 삼성전자의 반도체 초격차 전략이 파운드리 시장에서도 저력을 발휘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13일 삼성전자는 업계 최초로 EUV 공정을 적용한 7나노 시스템 반도체에 3차원 적층 패키지 기술인 X큐브를 적용한 테스트칩 생산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현재 파운드리 시장에서 EUV를 활용한 7나노 이하 공정 양산에 성공한 기업은 대만 TSMC, 삼성전자뿐이다. 삼성전자는 X큐브 방식의 패키지 기술을 적용해 성공함으로써 TSMC보다 한 발 앞선 기술력을 갖게 됐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X큐브는 전공정을 마친 웨이퍼 상태의 칩을 위로 얇게 쌓아 하나의 반도체로 만드는 기술이라며 2030년까지 시스템 반도체 분야 1위 자리에 오르겠다는 목표에 큰 역할을 할 것이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단독주택처럼 각자 자리를 차지하고 있던 반도체를 아파트처럼 위아래로 쌓으면 같은 면적의 반도체에 더 많은 칩을 실을 수 있다.
제품 내부에서 차지하는 공간은 이전과 같지만 더 크고 빠른 성능을 발휘할 수 있다는 뜻이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시스템 반도체는 두뇌 역할을 하는 부분, 캐시 메모리 역할을 하는 부분을 평면으로 나란히 배치해 설계한다라며 X큐브 기술은 이를 위아래로 쌓을 수 있게 해 고객사의 설계 자유도를 높일 수 있다고 말했다. 삼성전자는 X큐브 기술이 슈퍼컴퓨터, 인공지능 등 고성능 시스템 반도체를 요구하는 분야는 물론 스마트폰과 웨어러블 기기 등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핵심 기술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이달 16일에서 18일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고성능 반도체 관련 연례 학술 행사인 핫칙스 2020에서 X큐브의 기술 성과를 공개할 계획이다. 박문수 삼성전자 파운드리 사업부 마켓 전략팀 전무는 삼성전자는 반도체 성능 한계 극복을 위한 기술을 지속적으로 혁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반도체 산업 뒤처진 일, 세계 최대 대만 TSMC 공장 유치 노린다. 일본이 세계 최대 파운드리인 대만 TSMC의 공장을 유치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한국, 미국, 대만에 뒤처져 사실상 국제 무대에서 사라진 일본산 반도체의 부활을 노린 것이다. 10일 요미우리 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반도체 산업 육성 전략을 대폭 수정할 방침이다. 기존의 일본 기업 관련대 방식을 포기하는 대신 반도체 생산 경쟁력이 뛰어난 외국 업체와 일본이 강점을 가진 소재, 부품,